서인혜입니다.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첫 번째가 바로 내 강사님이 정말 괜찮으신 분인가? 여기서 괜찮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전문성이 있으신 분, 즉 실력이 괜찮으신 분을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성이 좋으신 분, 즉 나한테 친절하고 또 성심성의껏 수업을 해주실 선생님인가?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나를 담당하실 강사님이랑 바로 소통을 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잠깐 얘기한 걸로는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기가 좀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사정상 실제 수업해 주실 분과 직접 상담하는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수업 받으실 선생님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또 인성도 겸비한 선생님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전문성 있고 인성을 갖춘 강사님을 내 담당 강사님으로 만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디에 대해서 사이언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과학 또는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는, 저도 스포츠 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쓰는 센터를 찾아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 그리고 혈압,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진단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맞게 처방이 나가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게 근력 테스트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체형 분석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인바디 검사가 되실 수도 있고, 족저경이라고 해서 발바닥 체중이 어디를 실리시는지가 될 수도 있고,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정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운동을 구성하시고 수업을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센터가 아무래도 조금은 객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자한테도 병원에 가시면 어떠한 약을 그동안 드셨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수록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운동은 더더욱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난 운동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필라테스 오셨구나 하고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면 이분한테 좀 무리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박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금 부담이 되시는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조금 강하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혈압을 많이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분이 어떠한 운동을 거쳐왔다면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하실 건지, 그리고 평상시에 생활 습관은 어떠신지, 그리고 드시고 계신 약이나 가지고 있는 질병은 없는지 등등 히스토리를 잘 파악하면 할수록 조금 더 정확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운동을 처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인스타나 이런 거 보시면 센터들마다 자기가 스터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올리는데요. 저희 센터도 매주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를 매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별로 노력하지 않고 서로 소통이 없는 센터에 가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되면 공부를 안 해도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문화라는 거거든요.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8시에만 일어나도 나 늦게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늦잠 자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8시에만 일어나도 와, 나 진짜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에서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살펴볼 요소가 인성인데요. 사실 인성은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긴 해요. 필요한 인성은 나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하신 분이어야 되겠죠? 첫째는 인사를 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인사가 예의의 가장 기본적인 파트긴 하잖아요. 센터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꼬박꼬박 인사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회원님들 반갑게 맞아주고 또 가실 때도 반갑게 인사하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고 아까 말한 스터디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스터디 시간에 조금 더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태도와 인성이 좋아야 결국 회원님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실력도 저절로 쌓아지게 되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생님도 수업 시간 딴짓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시다든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겠죠. 내가 운동을 돈 내고 다니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서로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센터의 문화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잘 소통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문화 속에서 있으시기 때문에 서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도 받고. 근데 폐쇄적인 문화 속에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낳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나를 담당하실 강사님이 실력이 좋으시고 또 인성이 좋으신지를 솔직히 그냥 상담만 통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상담할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고, 또 원장님들은 자기 센터 선생님들이 그냥 다 좋다고 당연히 말을 하겠죠. 선생님 다 실력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건데, 이런 실력이 있다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업에서 충분히 객관적인 테스트와 지표들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1:1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스터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히스토리 테이킹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운동 습관, 과거의 운동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부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운동을 제공을 해줘야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센터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회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나갈 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잘하고 하는 문화가 있어야 충분히 회원님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센터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라는 게 좀 귀찮기는 하지만 당뇨병 걸린 환자님한테 항암 치료를 처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깨에 외전이 많이 되신 분한테 또 더 외전이 되는 운동을 시킨다면 오히려 손상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수업을 들으실 때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잘 살펴보는 그 과정들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정확하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 회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다른 운동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임신 중 그리고 산후에 어떻게 몸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고 운동을 시키는 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특수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또는 재활적인 부분들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산전산후를 원하신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있거나 반드시 그 영역의 공부가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산후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산전에는 이런 것들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들으러 다니고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사님들이 전부 다 몸을 대하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필라테스라는 운동에서 상처받는 분이 없고 진짜 건강하게 다들 필라테스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필라테스 강사 서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